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공시송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 없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잠수를 탑니다. 주소지로 등기를 보내도 반송이 되고 전화 걸어도 안 받고 문자도 당연히 응답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소장 접수를 하는데 법원 서류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야간 송달, 휴일 송달 다 시도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조차, 어디서 뭐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법원 게시판에 공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가름하는 공시 송달 절차로 소송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죠. 일단 공시 송달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갑자기 소송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재판 나가서 할 말 다 하고 자료 내고 재판 쭉쭉 진행되고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판결 받을 때는 기분이 좋죠. '아, 이거 상대방이 다투지도 않고 이거 쉽게 이겼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아, 이거 괜히 변호사 선임했다가 선임비 아까울 뻔했다. 이거 나 혼자 소송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완전 이득인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인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어쨌든 또 지연이자가 연 12%가 붙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연 12% 이자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묵혀 둡니다. 몇 년간 소멸시효 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묵혀 뒀다가 이제 좀 적당히 지연이자도 쌓일 만큼 쌓인 것 같은데 '한번 압류를 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압류나 이런 절차에 나아가는데 갑자기 피고가 추한 항소, 추후 보완 항소라는 걸 제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뭐냐, 이미 다 소송이 끝난 게 아니냐, 왜 항소심이 진행이 되느냐 당황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이 돼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끝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추후 보완 항소라는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시송달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피고가 정말로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리고 그 몰랐던 데 과실이 없다면 항소 기간이 도가한 이후에도 항소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173조 그리고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주 안에 추한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보통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가 일단 문제되는데요. 거의 제가 이런 소송 해봤을 때 기계적으로 이제 판결 정본을 제대로 다시 받아봤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부터 2주 이내에 추한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걸 단순히 생각하면 뻔한 거 가지고 왜 다투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상대방이 막 도망다니고 이럴 것 같으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막 알립니다. 문자를 보내서 "내가 오늘 소송 제기했다. 사건 번호는 이거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걸 막 알리는데 그거를 듣고 어차피 배째라 할 사람은 반응을 안 하죠. 아니면 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아, 법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송달은 안 받고. 그래서 이제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판결까지 받고 나중에 가서 확정 후에 압류를 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고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다 알렸는데 피고가 피해 다녀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다투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몇
10분만 투자하면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서 사건 번호 가지고 소송 진행 상황 조회가 가능한데, 전화로 아니면 문자로 사건 번호나 이런 거 다 알려줬다면 사실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솔직히 양심 없는 주장이죠.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렸으면, 정상적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본인 사건 등록해 가지고 내용 확인해 보고 다퉈야죠. 근데 그 얘기 듣고도 그냥 "법대로 하세요."라고 마냥 내버려 둬 놓고서는 나중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통장 압류되니까 그제 가서 "이거 뭐냐? 억울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타당한지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제 법원에서는 어찌 됐건 기계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사건 번호 이런 거 알려줬어도 결국 그 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이 되고 판결이 확정까지 되어 버렸다면 "제대로 다시 한번 다퉈 보라." 이거죠. 제가 전에 했던 사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추후 보완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사건 번호만 안다고 해서 소 제기일, 청구 취지, 변론기일 언젠지, 뭐 수익 사건인 경우 그날 판결까지 내려지는지를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글쎄요. 저는 진짜 어지간해서는 판례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아 이거는 쪼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법 규정은 예전에 종이로 송달했을 때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규정이잖아요 사실은. 뭐 그 이후에 전자소송 진행이 되면서 송달 간주 규정이나 이런 걸 다 두었지만, 기본이 되는 거는 예전에 종이로 소송할 때 그때 기준으로 규정을 마련해 뒀던 건데, 아니 지금 진짜 딸깍만 하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판결이 내려졌는지,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사건 번호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공시송달되게 내버려 뒀다면, 그래요. 심지어 공시송달이 됐다는 것도 다 알 수 있는데 그거 숫자 몇 개 안 눌러 봐 가지고 소송 진행 상황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종류의 소송을 몇 번 해 봤는데 사실 씨알도 잘 안 먹힙니다. 왜냐면 인제 실체적인 그 판단을 또 안 해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청구한 대로 원심에서는 그냥 다 뭐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툰 뒤에 인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원고 주장에 피고가 대응하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판결이 내려진 것이지. 근데 이제 피고가 항소를 하면서 원고 주장에 다툴 만한 증거를 다수 내는 경우에 항소심 법원에서 또 그거를 아예 눈 감고 있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지간해서는 추후 보완 항소를 받아주고 다시 항소심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주장이 타당하다면 추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제가 했던 건은 영락없이 추한 항소가 일단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 뭐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단 받아 가지고 다시 판결 받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전자소송 사이트에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전 사건 같은 경우 종이로 주로 소송이 진행되던 시절에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인제 이 종이로 진행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송 기록 자체가 폐기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인제 처음에 소송할 때 자료 같은 걸 잘 갖춰서 다 법원에 냈으니까 이게 시간이 막 10년 넘게 흘러가면 이제 본인도 소송할 때 냈던 자료 같은 거는 버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나중에 누군가가 추후 보완 항소를 했을 때 그 원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원고가 다시 처음부터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원고가 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원고가 엄청 불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재판부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원고한테 입증 책임이 있으니 원고가 자료를 내세요."라고 하는데 자료가 없는걸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거는 원고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래도 인제 요즘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전자소송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예전보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예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했을 때 이런 사건을 몇 번 했었는데 진짜 제가 다 괴로워요. 당사자분께서는 "내가 판결을 받은 건데 증거가 없다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냐."라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고, 근데 인제 이게 법 규정이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속상한데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받았으면 압류를 빨리빨리 하고 어쨌든 결론을 빨리 지으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12%도 아니죠. 막 20% 이렇게 소촉법상 이자가 붙었으니까 그거를 그냥 묵혀 두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 지연 이자를 어떻게 보면은 예금처럼 생각하시고 묵혀 두셨다가 나중에 당하신 분들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러니까 소송 걸려 있는 거는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야 되는 마지막 수단이고, 상대방이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조차 안 됐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연락이 뻔히 되는데 이거를 소송 조금 편하게 가겠다고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다가는 나중에 되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단순히 공시송달을 조심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송이라는 건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을 정말 끝까지 고려를 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고 지고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딴소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눈속임 비슷하게 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뭔가 뒤집을 수 있으면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냥 당장 편하다고 해서 공시송달로 진행했다가, 그리고 공시송달로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파악, 생각 이런 거 못 하고 있다가 5 년 10년 뒤에 갑자기 추가항소 당하면 그때 가서 다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한데, 소송은 정말 한 번 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